고혈압, 당뇨, 암, 치매 대부분의 만성 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라든가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또 음식으로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질병은 식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양 하는 것은 결국은 세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세포의 언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리고 음식은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긍정을 키우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요,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이런 대부분의 이런 만성 질환은 거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체 내부에서는 항상 세포가 재생되고 또 손상된 것을 복구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조절하고 해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양소는 결국은 음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음식이 갖고 있는 절대적 영향력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음식으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보력으로 치료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그 장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올바른 음식 이걸 드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음식으로 부족한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한다든가 또 충분한 수면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정리하는 여러 가지 리셋의 개념의 어떤 작용,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만성 스트레스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더불어 사는 어떤 사회적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삶, 긍정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다라는 연구가 있듯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삶,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우리는 건강한 장수,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혈관에 좋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럴 때 뭐에는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혈관이 건강해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을 해결해야지 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우리 나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모든 그 만성 질환의 시작이 혈관의 염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액을 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이거를 건강하게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혈관 내벽인가, 그리고 혈관의 탄력은 어떤가, 그리고 또 혈액의 흐름은 어떤가, 또 어혈, 염증, 뭐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 이제 이런 것들은 염증도 없애주고 혈전도 이제 제거를 하는 이제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혈중에 여러 가지 기름때가 들어있는 어떤 지질 독소를 이제 개선을 해서 혈액을 맑게 만든다든가 이런 작용을 갖고 있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뭐 들깨가루, 호두 이런 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또 이 혈관 내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나 녹차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NO 이제 질산염에 의해서 우리 혈관 내벽이 이렇게 건강을 지켜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 NO와 관련된 것 때문에 노벨상까지 나왔던 분야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비트라든가 샐러리, 무, 뭐 이제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관을 확장을 하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우리 염증의 원인이 되는 장 건강이 악화됐을 때 우리 염증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콩이라든가 콩 발효식품이죠. 청국장 같은 거, 또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뭐 미역, 김, 다시마, 파래 모든 이런 해조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혈액을 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피를 맑게 만드는 좋은 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든가 또 혈전을 억제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뛰어난 우리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하는 마늘, 양파, 부추 이제 이런 식이유황을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혈액을 우리 이 혈관뿐만 아니라 맑은 혈액을 이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장수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중의 지질,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식이요법 관리가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거함으로 인해서 동맥 경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식품들을 피하거나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이거는 아주 혈액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이제 식품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또 실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지 못하고 습관화돼 있으면서 계속 그러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을 이제 오염시키는 이런 식품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런 식품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포화 지방이 많은 우리 육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붉은 고기 뭐 이런 거, 베이컨, 내장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혈액을 오염시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설탕이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이제 이런 설탕 시럽이라든가 탄산음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치킨, 뭐 돈가스, 튀김류, 감자튀김 뭐 이제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을 이야기하다 나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지방과 당을 멀리하고 항염, 항산화 이런 어떤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트랜스 지방에다 설탕을 조합을 했다. 예를 들면 도넛이라든가 크림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경우죠.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올리브유, 채소 중심의 식탁은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결국은 이제 우리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최고의 핵심 장기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의학계에서는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사망률 1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 서구화된 음식을 따라가면서 그 급증하고 있는, 그래서 1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심장에 좋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천연 질산염, NO죠. 산화질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고 심근의 그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저는 이래서 이 산화질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감독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감독관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우리 식품 중에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뭐 하이퍼텐션 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꾸준히 섭취했더니 어떤 심장병 예방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게 감소가 됐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을 정도로 이 비트를 우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마늘은 천연 항고지혈약이기도 하고요. 또 항동맥 경화제이기도 하고, 또 몸을 여러 가지 해독하고 혈관의 탄력을 만들어내는 이런데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늘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이제 요즘에 강황의 중요성을 많이 알으셔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강황을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직접 강황을 밥에다 넣어서 드신다든가 강황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강황은 심근의 염증 억제와 그 재생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 강황은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인체 유익한 작용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아주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강황을 드실 때 강황에다가 후추를 조합했을 때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카레 같은 강황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 후추를 뿌려서 먹게 되면 맛도 더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커큐민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좋은 궁합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식탁에서 항상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아주 전반적인 혈액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미역국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 미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바다에서 살면서 굉장히 미끈미끈한 이제 점액질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점액질 자체가 미역의 입장에서는 그 거칠은 바다에서 자기의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1차 면역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여기에는 북고이단이라든가 알긴산이라든가 이런 항산화 역할, 항염증 역할, 그리고 그 혈전, 뭐 이런 혈전을 없애는 이런 작용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뭐 더 나가서는 항암 작용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런 해조류 미역에다가 표고버섯을 이제 저는 많이 넣는 것을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많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표고버섯은 주로 습한 지역에서 생존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습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표고버섯이 가졌던 생명력의 이론은 뭐냐면 그 습한 지역에 있는 그 습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습한 지역에서 잘 번식하기 좋은 세균을 이겨내는 거죠. 보통 습한 지역에서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들이 이제 번식하기 좋은데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맥에 쌓여있는 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습을 없애는데 이 미역
팥과 표고버섯이 만났을 때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용이 기대가 됩니다. 또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혼합을 하게 됐을 경우는 가장 양질의 우리나라 분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좋은 오메가3. 저는 들깨가루를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역, 표고버섯, 들깨가루의 만남은 최상의 혈관을 위해서 태어난 음식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나 심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서는요, 저는 이제 몇몇 가지를 꼭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 그러니까 아침 식사 거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루 3끼를 드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의 우리 몸에 규칙적인 하나의 정보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생체 시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건강 리듬은 심장의 어떤 리듬과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제 이러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는 저온 요리,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고온으로 해서 변질된 기름이 생겨나서 산화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저온 조리를 해서 하는 그런 음식들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튀김이라든가 직화구이, 볶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찌거나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발효하거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된 식용유를 가급적이면 재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볶음용으로 쓰지 말고 무침용, 저온 요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 독소라고 해서요. 이제 이렇게 우리 빵을 구울 때도 바깥에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고 고기를 구울 때도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구워지면 이제 그걸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 독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갈변 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갈변된 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서 혈당이 갑작스레 올라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거나 어혈을 만들거나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만성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식습관만 조금만 바꾸어도 상당히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는데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먼저 채소를 조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드시는 요 순번 하나만 바꾸어도 굉장히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분 섭취의 패턴을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은 소화에 장애도 주기도 하지만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에 여러 가지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장에서는 혈액을 위장으로 보내고 위장으로 보내는 바람에 심장 자체가 스스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심장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과도한 수분 섭취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자기 전 최소한도 2시간 전,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을 남겨놓고 많은 물을 드시고서 바로 잠을 주무시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 전에 물을 드시려면 항상 최소한 2시간 전에 드시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아침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해독을 하는 시간이죠. 아침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 한 컵 이렇게 드시는 이런 생활을 잘 가져가면 이 건강한 심장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난치성 환자를 만나면서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과 한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만날 때 많은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질환이 내 시작이 대부분의 경우는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만성 질환의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되거나 또는 그 질환이 경감이 돼서 삶의 질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음식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성 질환을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을 저 아닌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깨달음을 갖고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정말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도 드리고 음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런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꼭 경험하셔서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제 손으로 차를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을 때 이 차는 제가 가는 방향과 목적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그분은 매일같이 택시 운전을 하지만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가야 될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는 손님에 따라서 가야 되는 장소가 틀립니다. 지금 수많은 건강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잘못 휘둘리게 되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공은 나다. 내 몸의 선장은 나다.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병이 나기 전에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런 건강한 삶,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